이렇게 싹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게, 그 따서 먹고 하는 게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변하는 돌이에요. 왜 사는 것 자체가 변하는 돌이에요. 지금 막, 이거 뭐야? 잘못 눌려갖고. 죄송합니다. 잘못 눌렸어요. 네. 그래갖고, 자, 지금 이렇게 잘못 눌렸어. 그래서 꺼져버렸어. 다시 눌렸어. 화면이 나와서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아침에 밥 먹었어요. 그리고 물도 먹었어요. 또 소변 보러 가야 되죠?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변하는 도리가 없으면, 이 도리가 없으면 생명 자체가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일체가 전부 변하는 도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변하는 도리가 이렇게 깊고 깊고 넓고 넓은 이치인데, 단지 그러니까 구름이 요새는 또 그 대기질이 좋아요. 그지요? 사람들이 많이 안 나다니고, 진짜 비행기가 무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그 연료를 어마무시하게 소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해도 대기에 많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요새 우리 4월 말 5월 이렇게 되면, 우리 이거 코로나 아니라도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쓰잖아요. 근데 요새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쓰지. 자, 미세먼지가 막 이러니까 또 가전회사가 또 제품이 발명을 했죠. 뭐예요? 공기청정기요. 공기청정기 없는 집이 없어요. 지금요. 어디로 가나 공기청정기예요. 그러니 그 변하는 돌이죠. 전부 변하는 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참말로 어마무시한 진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처음에 말하자면 접촉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그것을 알기도 힘들고, 또 그것을 실제로 체험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연습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변하는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는 것도 변하는 돌이요. 강영임 씨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안 태어났지요? 네, 조그맣게 태어났지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됐지요. 이게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이. 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나이를 먹겠지요.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45이에요. 45이요? 9. 49이요. 걔도 참 좋은 나이네. 그지요? 좋은 나이에요. 저는 어쩌다 저쩌다 보니 67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8년이나 공부를 더 할 수가 있네. 제 나이에 비하면.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선생님한테 공부할 때 22살에는 다 애기보살 이랬거든. 저보고. 그게 22살이었으니까요. 그 애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할머니죠. 이제 할머니라도 상당히 나이 든 할머니가 돼 있죠. 70이 가까워요. 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옷 벗고 가겠지요. 이제 죽겠지요. 이것이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를
정말로 이해하고 실제로 파악한다는 것은 정말로 뭐라고 하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도 아마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화가 일어났어. 화가 사라져. 욕심이 일어났어. 욕심이 사라져.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일어났다 사라져. 전부 다 변하는 도리로 보기 시작한다. 전부 변하는 도리로 보아서 거기에 실체가 없음을 알았어. 그것을 하는 주체인 내가 없음을 알았어.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지요. 그야말로 자유와 평화지요. 그래서 변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수행 방법에 한번 보죠. 6페이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수행 방법이요. 6페이지입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요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법회를 직접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또 앞으로는 뭐 비대면으로 많은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러기는 하지만 지금 유튜브도 이제 내보내고 있고 저희들이 그러기는 하지만 실제로 말하자면 숨결을 느낀다고 할까요? 실제로 여기에 오면 숨결을 느낀다고 할까? 그 에너지를 서로 교환한다고 할까? 그런 작용이 있어서 유튜브를 보고 공부도 할 수 있겠으나 될 수 있으면 법회에 직접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참여를 해서 도반들과 같이 상호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 수행의 방법 중에 법회가 1번으로 들어갑니다. 법회에서 중요한 정견을 세울 수 있는 이치를 법문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림선언의 수행 방편이 새말기입니다. 자, 시작. 예. 1976년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백봉 선생님이 새말기를 이렇게 제일 처음 원고를 써서 이제 제가 봤는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제가자가 그때는 가나선 1세기였어요. 제가자가 화두를 잡고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선지식께서 제가자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진짜 직장 가서 돈 벌고 아이 키우고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부 방편을 제시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흘 뒤에 이제 원고를 딱 보여주시더라고. 새말귀라고. 그래서
그거 읽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이요. 선생님 법문을 쭉 들었었는데도.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1976년 당시에 새말기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당신이 돌아가신 후, 그때는 제가 선생님을 68세에 만났거든요. 1976년이면 69세 되시던 해예요. 그래서 78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 얘기죠. 그때 이제 새말기를 내놓으시면서 내가 돌아간 후 50년 뒤쯤 그때 영상통화가 이제 가능할 때 이것이 꽃을 피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그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 그 진짜 삐삐도 안 나왔었거든요. 삐삐도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영상통화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삐삐 나오고 시티폰 나오고 또 이제 폴더폰 나오면서 막 이런 무전기 같은 핸드폰 나오고 폴더폰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 스마트폰이 나온 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지금은 요새 이제 또 이 코로나가 오면서 뭐 줌이다. 우리도 지금 영상 통화를 하고 있지만 스카이프 이런 걸로 영상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가 선생님 돌아가신 지 2015년 제1차 새말기 천일 결사할 때가 30주년이었어요. 선생님 돌아가신 지. 그래서 지금 5년 뒤니까 35주년 정도 되네요. 올해가. 그래서 앞으로 15년 뒤면 세상이 엄청나게 변할 것입니다. 정말로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15년 후면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새말기가 꽃을 피울 것이다. 새말기 꽃을 피우려면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놔야 그때 가서 꽃을 피우겠죠. 공부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 새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땅속에서 솟아 나와가지고 꽃을 어떻게 피웁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새말기의 가장 선구적인 위치에 있다. 뭐 가나선이다, 윗바사나다 이런 많은 지금 그게 있어요. 그 공부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밥 먹고 일하고 아이 키우고 공부하고 운전하고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이 수행이 되는 방편. 이 방편이 아니면 제가자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출가자들은 공부를 할 수가 있죠. 모든 그게 다 상황들이. 그런데 제가자는 돈 벌어와야지, 아이 키워야지, 사회에 또 생활해야지, 그지요? 뭐 좋았다가 싫었다가 뭐 난리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 쓰는 것부터 활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수행이 된다는, 수행하고 생활이 말하자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생활과 수행이 하나다. 저는 이 선생님 말씀을 이제 믿고 그대로 이제 쭉 공부를 해온 사람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4대 시집살을 살은 사람이거든요. 그 가족이 10명이에요, 10명.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보다 이 가족 10명을 거느리고 있는 주부 진짜 바쁘거든요. 시할아버지서부터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공부하는 이것이 내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먹고 진짜 돌밥이거든요. 삼시세끼 먹는 사람이 6명이에요. 그거는 시아버님, 시어머니, 시할아버지, 그 다음에 애기 둘, 애기 어릴 때 이 6명은 고정 멤버야, 밥 먹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삼촌, 고모하고 뭐 남편하고는 다 직장 갔다가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진짜 하루 저녁에 제가 상을 6번 차려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시간대로 들어오고 시간대로 나가잖아요. 한꺼번에 쫙 갔다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한 사람 같으면 우리 같이 먹자 뭐 이런데 제가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시동생 고등학생 시동생까지 어디에 있어요? 내 머리 위에 딱 받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뭐 폐게 해가지고 묵자 이래갖고 그냥 턱 얹을 수 있나? 접시에 일일이 다 담았어. 그러면 한 사람 먹고 나면 설거지가 이래. 그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쭉 생활을 하면서 맞으면 새말길을 쭉 굴리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이 내가 공부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공부하러 갈 수도 없지요. 식구들이 완전히 내한테 짜작 달라붙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공부 안 해야 되나? 못 해야 되나? 공부는 되게 하고 싶은데 아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이 어떻게 하면 수행이 될 수가 있는가? 바로 수행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이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때문에 공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불평불만이 많아서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자기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병들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하고 하다가 짜증도 나고 막 그렇지요. 내가 생각하면 내가 좀 고급 인력인데 맨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하는데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면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다른 데서 좀 말하자면 잘할 것 같지. 좀 능력을 발휘할 것 같은데 뭐 삼시세 때 밥은 휴일도 없어요. 아프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지요? 휴가도 없어요. 이 삼시세 때 밥은. 그러고 노인들이 계시니까 노인은 또 제때제때 밥이 시간 맞춰서 안 가면 노인들이 건강이 나빠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제가 그래야 돼요. 밥은 휴가도 없고 휴가가 없어요. 휴가가 어디 있어요? 삼시세 때 밥이. 휴가라는 것도 없고 또 내가 몸이 아프다고 우리 식구만 있으면 뭐 하나 시켜 먹자 뭐 응? 라면 하나 쭉 끓여서 먹자 뭐 이렇게라도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전부 다 내 머리 위에서 전부 다 받들고 있는 사람들이라 시할아버지는 꼭 삼시세 때 따로 차려갔거든.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것이에요. 이게 가정살림이 그냥 나가서 돈 버는 사람은 내 이만큼 돈 벌었다 이라고 탁 이렇게 결과물을 턱 내놓잖아요. 그런데 가정주부들은 어때요? 잘하면 본전, 안 해놓으면 표가 나는 기라. 옷도 따라가 개 켜가지고 딱 넣어놓으면은 그냥 입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입거든. 근데 미처 빨래를 못 했다, 미처 못 겠다면 옷이 어디 있냐고. 옷이 어디 있냐. 먹는 것도 그렇죠. 반찬도 열심히 하고 해놓으면 그냥 먹는 사람은 그냥 먹거든요. 근데 없다 이러면 왜 이게 반찬이 없느냐. 그러니까 가정주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해놓으면 본전, 안 해놓으면 표가 나는 거라. 가정살림이라는 게 거의 100% 소비생활이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 새말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거하고 생활이 따로 떨어져 갖고는 제가 자는 죽었다 깨도 공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생활이 조금 식구가 작고 여유롭다고 해도 그렇고 복잡하다고 해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법당이고 내 몸과 마음이 바로 선방이다. 요게 안 되면 제가 자는 공부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 1976년에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를 딱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새말귀 그거다가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이러니까 이게 뭔 말이 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 태어나서 그것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뭐 50년, 100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화두가 지금 1000년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쭉 가다가 보면 아마 또 공부 잘하시는 분이 나타나서 새말귀를 더욱더 빛나게 할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페이지 7쪽 한번 보죠. 제가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는 새말귀를 좀 알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페이지 7쪽 모습 공식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드러나는 자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의 관계를 상관되고 이해하고 방어하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의 원리를 주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모습 공식은 참고를 쉽게 이해하고 정말 속에서 전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상품을 필요의 원적인 장을 형식적으로 보여주고 일체 방법의 속성에 대한 세 가지 법의 속성을 말한다. 법인이란 법의 주장이라는 것으로 그의 진리를 표명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고 생기는 일체를 무지로 인해 생기는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제법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그 뒤에도 읽어보십시오. 자, 이 모습 공식을 그래서 새말귀로 바로 들어가려면은 매우 어렵지요. 그래서 어떤 그 보림선언에서 공부하시던 이 모습 공식을 만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 밤 12시쯤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굉장히 1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 진전이 없거든. 그래서 부처님 그 말하자면 가르침은 저 하늘에 있고 자기 속에는 땅바닥이라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거기를 부처님 그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밤 12시에 전화를 했더라고, 저한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사다리 놔보죠? 제가 그랬어요. 하늘까지 우리 사다리 놔봅시다. 그때 이제 딱 생각이 뭐냐면은 그 잭크와 콩나무 콩 줄기 탈고 올라가잖아요, 콩나무요. 그래서 사다리 놓으면은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 놔버리면 되지 않냐. 그래서 사다리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은 사다리예요. 수단방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다리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하려고 하니까 전기가 있어야 되지, 에스컬레이터는. 그래서 사다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오늘 제가 어디를 갔다가 선언을 왔는데, 거기서 TV를, 이제 강연하시는 TV를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뭐에 대해서 하나, AI 시대에 대해서 했는데, 그 AI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이 AI 시대에 정말로 잘 적응하고 갈 수가 있느냐, 그런 것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는 이제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죠. 근본에서 시작을 해야 되죠. 근본이 뭐냐? 부처님의 삼법인이거든. 영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거든. 세상이 그 이치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이 변한다라는 이 모습공식의 그 이치를 충분히 숙지를 하면 늘 사람이 어디에 있게 되냐? 근본에 있게 된다. 근본에 늘 자기가 근본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지혜가 증장이 되죠. 지혜가 자꾸 증장이 돼요. 근데 근본을 잊어버리면 지혜가 뭐 배워서 난다고 해도 어느 정도밖에 못 가지요. 못 갑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우리 공부가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 AI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그 강의를 들었는데, 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산다는 것은 늘 문제가 생겨 있고, 산다는 것은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그거지요. 늘 선택과 말하자면 문제가 늘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의 원리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치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의 원리를 사실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면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의 원리를 모습공식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모습공식은 삼법인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이 모습공식을 이 모습이라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것이 마음의 문제가 됐든지 어떤 물질의 문제가 됐든지 그 어떤 모습이라도 이 모습공식에 딱 넣으면은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이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공식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선원에서 모습을 자꾸 떨어뜨려야 되는데 무슨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말하자면 틀에 넣느냐 이래가지고 또 말이 많았지요. 처음에는 그러던 동 말던 동 그냥 모습 공식이라고 해라. 그러면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까? 공식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혀. 그럼 그 문제에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강경현 씨. 늘 산다는 게 문제에 부딪히는데 문제라는 것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어. 그런데 그 문제가 반드시 사라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탁 일어나면 문제는 왜 일어났느냐? 해결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이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일어난다. 반드시 해결이 된다.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거든요.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딱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이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문제는 반드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문제지요.
이 과정에서 내가 이 문제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머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문제하고 어떻게 된다? 탁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요. 그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하죠. 그러면 이 문제를 상대적으로 놓고 보는 힘을 가지는데 이 문제하고 완전히 그냥 이 문제 속으로 확 들어가 버려. 그러면은 그 문제하고 같이 회오리로 해서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실체가 없어.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그럼 떨어져. 그런데 해결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니?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요.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업력만큼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이 10밖에 안 되는데 50을 해결하는 사람을 보고 거기다 껍죽대, 침 흘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그냥 불행과 고통이라.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될 거야. 나의 업력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만큼, 내가 10점짜리, 내가 지금 업력이 10점짜리다. 이러면 10점만큼 해결되겠지. 20점짜리다. 그럼 20점짜리 해결되겠지. 그렇게 딱 마음을 가지면 10점이 20점도 되고 30점도 되고 40점도 될 수가 있는데 10점이 50점, 100점을 보고 침을 흘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뭐 10점도 안 되는 거예요. 10점만큼 해결도 안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근본적인 이치,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면 우리가 원노트도 쓰고 축원도 하고 그렇죠. 감사 노트도 쓰고 이러면서 자기의 지혜를 증장시키고 그것을 보는 시각을 넓히고 또 좋은 인연이 또 나하고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은 가지고 있는 힘이 10점짜리지만 이것이 15점, 20점, 30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고 탁 보는 동시에 그냥 불평불만을 하고 짜증을 내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10점도 못 한다니까요. 그게 이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것이 잘 해결될 것이다. 그것이 처음 시작할 때가 이미 결론이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것이 잘 해결될 것이다. 처음 시작이 바로 끝이에요.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습의 원리를 모습 공식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모습 공식은 삼법인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러면 뭐가 된다? 정견이 돼요. 정견이 돼. 근데 거꾸로 모습은 실체가 있다, 모습은 항상하다, 모습은 진짜다, 모습에 머물 수 있다. 그러면 모습 놀이가 돼버려. 그러면 이게 뭐 되냐? 무지가 돼버려요. 무지. 그래서 무지와 이 정견의 그 차이는 모습 공식 바로 하느냐, 모습 공식 거꾸로 하느냐. 요렇게 하면은 내가 이 정견과 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무지가 뭐야? 이러면 무지가 뭐지? 정견이 뭐야? 이러면 정견이 뭐지? 내한테 개념이 확립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개념이 확립이 안 되면 이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딱 서 있어. 개념이 딱 서 있으면 일을 해결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그래서
모습공식은 삼법인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공식입니다. 삼법인은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교의 결정적인 말하자면 결정이지요.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일체만법의 속성에 대한 세 가지 법의 특성을 말합니다. 법인이란 법의 도장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진위를 판별하는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법의 도장은 꽝 찍으면 뭐죠? 이것이 진짜다. 우리 임금증명서 뜰 때도 도장 꽝 찍죠. 무슨 매매할 때도 도장 꽉 찍죠. 왜 도장을 찍느냐? 이 서류는 틀림없는 것이다. 이럴 때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함부로 도장 찍으면 안 되죠. 그래서 네가 불교 신자냐? 진짜 부처님 제자냐? 아니냐? 라고 할 때는 이 삼법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게 불교의 진위라고 해서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중요한 이치다. 그래서 불교는 무신론이죠. 제법이 무아입니다. 창조주가 있지 않죠. 창조주가 있지 않아요. 창조주가 있다 이러면 뭐예요? 제법 무아에 어긋나는 겁니다.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허공이 있다 이러면 제법 무아에 어긋나는 겁니다. 전부 다 그거는 이름입니다. 이름.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에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일체계고는 무지로 인해, 무지라는 것은 뭐라고 했는가? 모습공식 거꾸로 해보죠. 자, 시작. 모든 자체성이 있더라. 모습은 항상 하나와 모습은 무조건이라. 모습에 무엇이다. 모습을 모습에 들어앉는 거지요. 잘 굴리자가 모습에 들어앉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 무지예요. 그래서 무지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은 뭐다?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제법무아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이것이 삼법인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쉼없이 변화하여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것이 재행무상이거든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은 고정적 실체가 없는데 제법무하거든요. 실체가 있다라고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이 고의 원인이다. 따라서 올바른 지혜로 무지에서 벗어나 집착을 여임으로써 완전한 평화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앞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모습 공식으로 연습하면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관찰하게 되면 멈추게 되고 멈추면 통찰하게 됨으로써 지혜가 밝아집니다. 지혜가 밝아지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수행하면 일상생활에서 새말길을 저절로 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데 그 모습공식 자 하나씩 그거 해서 우리 새로 오신 도반님들을 위해서 모습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 모습공식 한번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자 한영희 보살님부터 해봅시다. 마스크 변한다. 마스크는 속 것이다. 마스크는 머물 수 없다. 마스크에 머물 수 없다. 마스크는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여기부터 해서 마스크를 잘 굴리자까지 하십시오. 네. 그렇죠. 마스크가 본래 생긴 것이 아니야. 공장에서 재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지금 했는데 마스크 다 쓰고 나중에 분해하면 사라지죠. 마스크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강보련 보살님요.
예, 법회. 여기다 넣어서 하십시오. 법회는 말하고 듣고 아니, 여기 모습공식에다가 넣으라고. 법회는 자체성이 없다. 예, 법회는 변한다. 예, 또 법회는 헛것이다. 예, 법회에 머물 수 없다. 예. 법회를 잘 굴리자. 그렇죠. 법회를 잘 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원심이요? 옥둥이는 자체성이 없다. 옥둥이는 변한다. 네, 옥둥이는 헛것이다. 네, 옥둥이에 머물 수 없다. 네, 옥둥이를 잘 굴리자. 예. 그 다음에 일공 선배님이요? 샷자는 자체성이 없다. 네. 샷자는 변한다. 샷자는 헛것이다. 샷자는 머물 수 없다. 샷자는 잘 굴리자. 예. 그 다음에 경현 씨요? 핸드폰은 자체성이 없다. 핸드폰은 변한다. 핸드폰은 헛것이다. 핸드폰에 머물 수 없다. 핸드폰을 잘 굴리자. 예. 그 다음에요? 영임 씨요? 교육은 자체성이 네? 없다. 뭐? 교육. 예. 교육은 근데 교육이라면 너무 형이상학적이라서 그냥 딱 물체를 가지고 거기 지금 뭐 먹고 있어요? 물체를 가지고 뭐지요 이거? 사과요. 사과? 네. 사과 해보세요. 시작. 사과는 자체성이 없다. 네. 사과는 변한다. 사과는 헛것이다. 네. 사과에 머물 수 없다. 네. 사과를 잘 굴리자. 그렇게. 그 다음에 윤영숙 씨는 이게 그걸 감정을 가지고 일어나는 감정을 가지고 한번 해봐요. 기쁨은 자체성이 없다. 기쁨은 변한다. 네. 기쁨은 헛것이다. 기쁨에 머물 수 없다. 기쁨을 잘 굴리자. 예. 기쁨에 늘 머물 수 없지요. 기뻤다가 싫었다가 막 화났다가 이러는데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을 잘 굴리는 것이지 거기에 들어앉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각성거사님요. 종이컵은 자체성이 없다. 종이컵은 변한다. 종이컵은 헛것이다. 종이컵에 머물 수 없다. 종이컵을 잘 굴리자. 그 울산에 들립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저기 장혜원 보세요. 선언은 자체성이 없다. 그 너무 형이상학적인 거 하지 말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요. 그냥 동양란은 자체성이 없다. 난이라고 그냥 하죠. 나는 자체성이 없다. 나는 변한다. 나는 헛것이다. 난에 머물 수 없다. 난을 잘 굴리자. 예. 그 다음 어머니 한번 해보십시오. 책상 하십시오. 시작. 책상 자체성이 없다. 예. 책상은 편한다. 예. 책상은 헛것이다. 예. 책상은 머물 수 없다. 예. 책상은 잘 예. 왜 만약에 화가 나면 화는 자체성이 없다. 화는 변한다. 화는 헛것이다. 화에 머물 수 없다. 화를 잘 굴리죠. 저기 구름 같으면 구름은 자체성이 없다. 구름은 변한다. 구름은 헛것이다. 구름에 머물 수 없다. 구름을 잘 굴리자. 그죠? 코로나19는 자체성이 없다. 코로나19는 변한다. 코로나19는 헛것이다. 코로나19에 머물 수 없다. 코로나19를 잘 굴리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넣어도 이 모습 공식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활 속에서 직접 연습을 하면 자기가 맞아. 이게 변하고 헛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꾸 내려놓게 되지요. 변하고 헛것인 줄 알아야 내려놓게 됩니다. 자, 페이지 9쪽은 처음부터 하기가 이거는 유튜브를 보십시오. 유튜브에 매일 스스로 수행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가정과 일터가 법당이고 몸과 마음이 선방입니다. 매일 스스로 꾸준히 수행합시다.
이렇게 해서 매일 스스로 지금 우리 도반님들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림선언에서 하는 모든 수행 방법은 무엇을 되밟히기 위함이다? 자기의 성품, 자기의 자성을 되밟히기 위한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일과 굴리기도 그렇고 모습공식도 그렇고 새말기도 그렇고 전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이제 세도반이 두 분이 오셔서 잠시 이게 2시간 동안 이거를 했고요. 이것도 하면 또 새롭지요. 기존 도반님들도 한 10분만 쉬었다가 좌선을 하겠습니다. 예.